네, 이현종의 뉴스쇼 2월 26일 목요일 순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손님을 좀 모셨습니다. 국민의힘의 박정훈 의원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박 의원이 여기 앉고 제가 저기 앉았었는데. 그렇죠. 예, 제가 앵커하고 패널로 글쎄요. 많이 와주셔서 큰 힘이 됐었습니다. 아유, 뭐 위치가 많이 바뀌었는데. 예. 그래서 이게 뭐 기자를 하다가 이제 아무래도 국회의원을 하는 뭐 예전에 선배들도 많았습니다만은 어때요? 해보니까. 근데 지금 보수 정치가 가장 어려운 시기에 글쎄요. 저도 정치를 시작을 했기 네. 때문에 좀 많이 힘든 상황이긴 힘들죠. 해요. 그런데 네. 저희가 여기서 용기를 꺾으면 음. 저희를 지지하고 보수를 사랑하시는 우리 국민들께 많은 실망을 드릴 수 있기 때문에 그 책임감을 가지고 네. 현재 정말 열심히 그렇게 일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역구가 이제 송파갑이잖아요. 예. 그죠? 송파가 지금 한 50만이 넘었죠, 거기는? 65만입니다. 송파 인구가. 네. 예. 그래서 이번에 이제 50만 넘는 지역으로 음. 해서 구청장 공천을 중앙당에서 가져갔죠. 글쎄 말입니다. 예. 지금 이제 옆에 지역구에 있는 배현진 의원은 지금 당혹한 정치 1년을 받았어요. 오늘 아마 가처분 지금 아마 저 심리가 진행될 것 같아요. 2시 20분부터 네. 한다고 그러고요. 김종혁 전 최고위원 심리는 2시부터 한다고 2시부터 합니다. 하고. 예. 참 기가 막힙니다. 저도 이게 정치부 오래 하고 우리 박정훈 의원도 했지만 참 역사상 이렇게 징계가 많은 옛날에는 거의 징계라는 건 별로 없었는데 말이죠. 그러니까 징계라는 거는 왜냐하면 정당에서 같은 지금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들 사이에 이제 징계이기 때문에 그렇죠. 국민들 전체를 공분을 하게 하는 일이 있거나 이럴 경우에 이제 징계를 통해서 우리 당이 이렇게 건전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뭐 뇌물이나 뭐 비리 저질렀을 때 그렇게 그렇죠. 하잖아요. 예. 네. 근데 지금은 이제 생각이 다른 사람을 쳐내는 도구로 이제 징계를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역사상 가장 비민주적인 모습을 우리 당이 지금 보여주고 있다고 네. 봅니다. 뭐 당대표 비판했다고 다 제명시키면 아마 저 같은 사람은 아마 들어가면 뭐 매일 제명될 것 같습니다. 예. 우리 기자가 원래 이게 비판하는 직업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세상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서 비판하고 또 소금을 뿌리는 그런 직업인데 참 그런 거 내부에서 보면서 참 견디기가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근데 기자 출신이다 보니까 이제 옳고 그름을 따지는 네. 게 DNA에 지금 이제 박히게 돼 그렇죠.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당에서 잘못된 것들이나 이런 것들은 꼭 목소리를 내야 된다는 일종의 사명감 같은 게 생기는 게 이제 기자 출신들의 네. 어떤 특징인 것 같아요. 뭐 다른 분 그렇지 않은 분도 뭐 계시긴 하지만 그런 것들이 저희의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왜냐하면 정치를 하는 분들 중에 기자 출신들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맞습니다. 분들이 가서 사실은 이제 정치를 하다 보면은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 사실 불의에 눈 감아야 되지 않느냐라는 고민에 빠지는 시기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시기들을 기자 정신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이겨내고 또 사명감 같은 걸 가지고 목소리를 내야 된다는 생각들을 하거든요. 그렇죠. 예. 뭐 제가 실명은 안 밝혔습니다만은 최근에 제 친구는 아주 실망스러운 예. 친구가 있습니다. 아마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예. 네. 자, 사실 오늘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굉장히 오늘 중요한 날입니다. 특히 이제 그 국민의힘에 앞으로 어떻게 나아갈 것인지 또 이런 부분에 대한 아주 중대한 지금 시점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박정훈 의원과 함께 특히 이제 오늘 한동훈 대표가 오늘 대구에 내려가서 어제부터 내일 이제 아마 서문시장 방문하는 날이고 하필 오늘 또 정청래 대표도 지금 오늘 대구에 내려갔습니다. 예, 맞습니다. 지금 사실은 좀 이렇게 뭐 여당 대표가 내려가면 야당 대표가 내려가야 되는데 누가 내려가야 될지 참 희한한 장면인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것들 중심으로 해서 오늘 박정훈 의원과 함께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아마 박 의원은 오늘 가시나요? 내일 가시나요? 오늘 내려갑니다. 예, 의원들 어떡해요? 한 여러분이 오늘 내려가시고요. 네네. 오늘 이제 한 대표하고 이제 저녁을 같이 하면서 여러 가지 얘기를 좀 오늘 좀 하고 왜냐하면 또 대구에서 메시지도 또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메시지 물론 이제 한 대표가 많이 이제 조율을 해서 준비를 하고 있겠지만 저희들하고 마지막으로 그 메시지에 대해서 좀 논의를 하고 뭐 그럴 계획입니다. 아니 근데 이제 내려가는 길이 쉽지 않을 것 같은데 벌써 지금 뭐 내려가면 제명한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뭐 아마 이제 제명을 각오하고서 뭐 아니면 또 징계를 각오하고서
가야 될 건데 말이죠. 어제 벌써 우재준 의원은 함께 했어요. 예, 우재준 의원은 대구가 지역구이기 때문에 글쎄요. 이제 현장에서 여기저기 둘러보는 그런 과정에 동참을 했던 거고요. 오늘 아마 한 7, 8분 정도, 그러니까 내일 서문시장은 일정을 함께 할 것 같고요. 아마 네. 점심을 현장에서 이제 같이 하는 일정을 하게 될 것 같아요. 근데 뭐 징계를 사실 저희를 이제 겁박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지금 한동훈 전 대표는 당으로 돌아오겠다는 얘기를 분명히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의 목소리,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를 지지하는 분들이 우리 당에 그래도 절반 가까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현재로서. 그러니까 그분들을 투표장으로 또 끌어내야 되는 것도 중요한 일인데 한동훈 대표와 함께 했다는 이유로 지금 징계를 한다고 그러면 그분들은 아예 그냥 기권하거나 오히려 응징 투표를 할 가능성도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네. 그렇게 한다면 당이 전략상 선거를 치르는 어떤 큰 실수를 저지르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이미 이제 저는 장동혁 대표에 대해서 사퇴를 하는 게 우리 당의 선거 전략상 가장 중요한 선거 운동의 방법이라고 이미 여러 번 얘기를 했기 때문에 관련해서 이미 징계를 해야 된다는 뭐 그런 얘기들을 많이 했더라고요. 그리고 징계를 이미 청원한 분들도 계시고 저에 대한 징계를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에 뭐 위축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학교 다닐 때도 뭐 징계 안 받아봤죠. 예, 뭐 저는 여태까지 전과도 없고 징계 받아본 것도 없습니다. 네. 예. 참 요즘은 이게 민주당은 한번 이렇게 비리 혐의로 구속돼야 국회의원이 되고 국민의힘은 뭐 이렇게 당 대표 나가라고 징계를 받아야 그래도 뭐 의원한다 뭐 이런 참 우스갯소리도 있습니다만. 근데 뭐 사실 한동훈 대표와 함께하는 의원들이 심리적으로 조금 이렇게 위축될 가능성은 있어 보여요. 네네. 왜냐하면 워낙 이제 강하게 지금 뭐 징계 칼날을 휘두르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흩어지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네. 뭐냐면 저희가 가는 길이 보수를 살리고 또 음. 보수를 다시 재건하고 또 국민들 앞에 옳은 길이고 떳떳한 길이다라는 그렇죠. 확신이 있습니다. 저희한테. 그렇기 때문에 전혀 흔들리질 않아요. 예. 참 힘든 길이지만 그 길을 가야 되기 때문에 또 어쩔 수 없이 가야 되는 그런 또 운명에 또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오늘 한동훈 대표가 이제 대구 가서 2.28 기념공원에 참배도 하는데 보니까 정청래 대표가 오늘 대표가 다 내려가 최고위원을 한다는데 거기도 일정이 똑같더라고요. 거의 비슷하죠. 지금. 그러니까 예. 먼저 사실은 여기 가서 여기에 이제 동성로에 있는 2.28 기념관입니다. 사실 대구라는 도시가요. 사실 제가 대구 출신인데 사실 이제 3.15 부정선거 벌써 그 이전에 벌써 민주화 운동을 일으켰던 가장 중요한 고향입니다. 그리고 사실 대구가 보수의 심장 뭐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만큼 그동안 보수 세력에게 힘이 되어 왔고 보수 세력을 위해서 뭐 정말 아낌없는 지지를 해왔는 지역인데 근데 지금 보여주고 있는 국민의힘 모습은 솔직히 저도 부끄러워요, 솔직히. 그런 면에서 한동훈 대표가 내려가서 제일 첫 번째 메시지가 보수 재건을 대구에서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대구와 보수 재건 어떤 상관관계가 있다고 보십니까? 예, 뭐 우리 이현종 의원께서도 방송에서 여러 번 이 관련해서 말씀을 하신 네. 걸 저도 들었는데 대구는 어쨌든 민주화와 또 산업화 이 두 가지를 다 성공시킨 네. 가장 자긍심이 있고 자부심이 강한 곳입니다.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보수 정신의 중요한 축이기도 하죠. 보수라는 게 무조건 기득권을 지키자. 이건 보수가 아니지 않습니까? 보수라는 게 올바른 가치를 위해서 자신을 내던지고 그걸 통해서 우리 대한민국을 발전시킨 가장 큰 정신을 갖고 있는 곳이 대구이기 때문에 한동훈 대표가 대구를 처음 이렇게 방문하는 그 정신 자체를 저는 우리 대구 시민들께서 굉장히 중요하게 보실 거라고 봅니다. 한동훈 대표가 지금 대구에 가서 하고 싶은 말은 보수의 재건이잖아요. 네. 저는 보수의 재건이라는 게 조금 막연하게 들릴 수도 있다고 봐요. 그럼 과연 보수를 재건하는 게 뭐야? 이렇게 물으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저는 가장 중요한 거는 집권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준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저 사람들이 다시 한번 집권해서 우리나라를 정상으로 만들 수 있겠는데 라는 희망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집권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가 그만큼 능력이 있어야 되고 또 그러고 현재 이재명 정부를 잘 견제할 수 있어야 돼요. 이 두 가지가 콤비네이션이 잘 이루어져야지만 우리가 집권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재명 정부의 실정에 대해서 지금 현 우리 당의 지도부가 무슨 얘기를 하는데 그게 국민들한테 다가가는 힘이 좀 떨어지지 않습니까? 뭐 무슨 얘기 했는지 장동혁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견제하는 목소리 낸 거 혹시 기억하는 거 있으세요? 그렇죠. 네. 예. 한동훈 대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대장동 항소 포기를 비롯해서 그동안 여러 가지 이재명 대표가 본인의 사법적 리스크를 없애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일종의 만행을 저지르고 있는 거잖아요. 그 사법 질서를 다 파괴하고. 근데 그거에 대해서 지금 우리 당이 아무리 목소리를 내도 듣질 않아요. 왜냐면 지금 민주당은 우리 당을 제1야당으로 보질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뭐 논의할 파트너 자체로 생각하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당신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뭐 필리버스터를 하든 뭐 천막을 치고 뭘 하든 그거는 우리 국민들이 저 제1야당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기 때문에 우린 당신들을 상대하지 않겠어. 이런 기조가 있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한동훈 대표가 목소리를 냈을 때는 그게 반향이 크고 울림이 있기 때문에 이재명 정부를 가장 잘 견제할 수 있는 건 한동훈 세력이다. 지금 그렇게 지금 돼 있는 거잖아요. 국민들도 그렇게 보고 있고. 그러니까 일단은 잘 견제하고 또 유능한 보수라는 게 뭐냐. 정책적 대안을 잘 내놔야 돼요. 맞습니다. 한동훈 대표가 민심 경청 로드를 전국을 돌면서 했을 때 거기서 많은 울림이 있었어요. 예를 들어 무슨 직접 체험도 해보고 그걸 또 저희 의원들이 법안으로 발의도 하고 네. 그러면서 이렇게 하니까 보수가 민생을 위해서 훨씬 더 유능하게 뛸 수 있구나 이런 가능성을 보여줬거든요. 대구에 가면 이런 것들을 잘 보여줄 수 있는 그 역할을 한동훈 대표의 메시지에 담을 그럴 예정입니다. 사실 대구가 보수 재건의 중요한 이제 출발점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단순히 사실은 대구가 산업화 박정희 대통령 이런 데 대한 어떤 과거의 향수의 기대는 그걸 불러일으키는 거는 저는 큰 의미는 없다고 봐요. 결국은 보수가 재건이라는 것은 앞으로 그러면 이 새로운 보수가 어떻게 대한민국을 잘 이끌어 나갈 것인가. 그러니까 지금 벌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어떤 이 여당의 어떤 이 실정이나 문제점들 이런 것들을 극복하면서 사실상의 새로운 시대 우리가 요즘 보면 이제 AI가 사실은 우리 생활 주변에 거의 다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로봇이 대체하고 있고 그러니까 그러한 시대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어떤 새로운 보수 그거에 대한 어떤 주도 세력 이런 부분에 대한 희망도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 대구에서 나오는 후보들은 맨날 보면 박정희 대통령 가서 참배하고 박근혜 대통령 이야기하고 이 정도만 이야기를 하지만 그러나 그는 저는 대구를 잘 못 보고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대구라는 도시가 옛날 구미나 등등해서 산업화에 기장됐지만 요즘은 굉장히 힘듭니다. 사실은. 왜냐? 결국 새로운 흐름에 올라타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 새로운 어떤 시대에 올라타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건데 바로 그러한 부분들이 한편으로 보면 보수 재건의 또 핵심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대구 경북에서 이제 정치를 하셨던 분들이 이제 혁신 그리고 국가의 어젠다를 주도하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조금 역할이 조금 부족했던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볼 네.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대구의 GRDP가 지금 전국에서 제일 낮고 그리고 백화점도 문을 닫고 네. 그 대구 경제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 이제 대구 경북을 통합하는 문제를 놓고 여러 가지 이제 내부적으로 이제 논의가 있었고 이제 광주나 전남을 통합할 경우에는 20조를 준다 이렇게 맞습니다. 지금 이제 네. 돼 있는 건데 이쪽은 얼마를 준다는 게 확실하게 지금 돼 있지 않으니까 여러 가지 아직까지 지금 논의가 정리가 안 된 상황인데 그런 지원들을 적극적으로 이끌어내야 돼요. 그리고 이제 한동훈 대표 같은 경우에는 과거 아마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그 하정우 네, AI 맞아요. 미래수석하고 네. 왜 토론도 하면서 AI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큰 식견을 보여주기도 했잖아요. 한동훈 대표가 이제 여러 분야에 관심도 많고 또 나라의 미래 먹거리에 대해서 관심도 많고 또 한동훈 대표와 함께하는 저희 의원들도 그런 부분에 대한 아젠다를 계속 던지고 고동진 의원 이런 분들도 뛰어난 당연하죠. 분이시죠.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이슈들을 주도하고 얼마든지 주도할 수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한동훈 대표가 대구에서 혹시 출마를 해서 정치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런 것들을 주도하고 대구를 혁신할 수 있는 큰 에너지를 만들어낼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번에 대구행은 그런 여러 가지 측면에서 우리 보수 재건과 또 보수가 미래 산업의 혁신의 어떤 선봉이 되는 그런 가능성을 여는 아주 중요한 일정이라고 저는 봅니다.